28일 오후 재방송된 KBS 인간극장에서 정동원 할아버지가 등장, 화제의 인물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인간극장에서 트로트 신동을 손주로 둔 할아버지로 출연한 그는 애틋한 손주 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쉽게도 TV조선 미스터트롯 순위권에 든 손주 정동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지 못하고 암투병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동원은 미스터트롯 경연 중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심기일전 마지막 무대까지 집중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동원은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아래서 자라면서 마음의 문이 닫혔다. 이런 정동원을 세상으로 이끈 것은 정동원의 할아버지와 트로트였다. 특히 정동원은 1억짜리 주사를 맞으면 할아버지 암이 다 낫는다고 했다면서 무대에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정동원 할아버지는 운전 도중 동원이는 완전히 행운하다. 아끼는 김종윤 선생님한테 많이 도움받지. 월급도 안 받는 운전기사님 여기 하나 있지 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정동원은 나중에 외제차 사줄 거다 고 말했고, 할아버지는 외제차 필요 없다 트럭이면 된다 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정동원은 트럭 안 사줄 거다, 외제차 사줄 거다 고 애정을 드러냈다. 정동원 아버지는 가게 임시 휴업 종이를 붙이고 아들의 공연을 떠나기도 했다. 당시 건강 상태가 좋았던 정동원 할아버지도 함께였다. 객석에서 정동원의 공연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는 박수를 치며 내내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정동원 할아버지는 지난 1월 폐암 말기 투병 중 사망 소식을 전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정동원은 3살 때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우승 욕심을 묻는 말에 저는 우승 안 하고 싶었다. 전 트로트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다. 형들은 무명 생활을 10년 넘게 길게 했다. 제가 그건 아니다. 최종 7위 안에 든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고 겸손하게 답했다. 그가 뽑은 명장면 최고 무대는 데스매치 때였다. 사랑은 눈물의 시한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즉석에서 이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다. 14살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가창력과 감성으로 듣는 이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미스터트롯 전 그는 전국노래자랑과 영재발굴단, 인간극장과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하며 지상파 3사를 사로잡았다. 지난 연말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단독 콘서트까지 열고 팬들을 만났다. 정동원은 스스로 노력하긴 했지만 운이 많이 따랐다. 같이 나갔던 형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미스터트롯에 함께 출연했던 이명웅,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호중, 김희재 형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그는 자신을 트로트 가수로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넘치는 애정을 뽐냈다.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이던 할아버지를 향해 감동의 무대를 완성하기도 했는데 최근 안타깝게 하늘로 떠나보냈다. 가수 정동원 선화해중 편입은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오후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이 선화해중 재취학 후에도 음악과 방송 등 활동을 병행한답니다.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정동원은 학업 충실이라는 교칙을 준수하면서 학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선화예술중학교 이하 선화예중의 확인을 받았답니다. 정동원은 근래 자신의 특기인 색소폰으로 선화예중 음악부 관악부문 전입학과 아울러서 재취학 시험을 치렀고 지난 26일 합격 통지를 받았답니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원격 수업을 시작한답니다. 그 이외에 어떤 게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그 김호중 씨 관련돼서 좀 약간 부정적인 기사가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아, 제가 쓴 뭐 의혹 제기하는 기사들 말씀이신가요? 예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제기했던 의혹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내용들이 어떤 뭐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랬던 내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만한 부분이고 음.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음. 의혹을 제기하거나 뭐 기사를 한 것이 제가 뭐 김호중 씨한테 뭐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혹은 그 음. 소속사에 어떤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네. 뭐 그런 이유로 뭐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김호중 씨 측에서는 취재원한테 취재를 그 제보를 다 받아놓고 네. 타이밍을 재서 하나씩 하나씩 터뜨린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일단 정말 황당하고요. 네. 진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고요. 예. 제가 제기한 의혹들은 어떤 제 직업에 있어서 네. 누군가에 대해서 제기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한 것이고 네. 타이밍에 맞춰서 했다고요? 네. 뭐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보도를 안 하고 하나씩 네. 하나씩 이제 시간을 맞춰서 보도한다 음. 이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예, 하나 이슈마다 어떤 팩트 음.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 네, 네네. 그래서 팩트 체크가 되는 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네. 제가 어떤 악의적인 뭐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 오히려 전 되게 악의적이고 굉장히 좀 음.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하게 취재하셔 가지고 보도하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제가 네. 진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소속사에서 저한테 제가 정당하게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네. 반성도 사과도 자숙도 하지 않고 예. 오히려 그것을 제기한 기자한테 예. 어떤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을 하면서 예. 그것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그런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 언론에서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음. 그걸 받아 적는 언론도 정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양측의 입장은 이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